추석 대목 이제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나요? 내일 모레 후니까 3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예. 그러면 지난 주말이 뭐 제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예. 실제입니다. 실제 한번 보실래요? 실제. 어떤지 추석 대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야, 어깨가 부딪힐 정도였어요. 예. 저희는 가서 우리 구독자분들 오신 분들하고 또 우리 안상훈 원장님하고 점심을 거기서 했는데요. 소고기를 사려고 하니까요. 바빠. 없어. 그래서 두 군데 돌아다니면서 소고기를 샀어요. 그 정도면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사고 지금 제수용품 장만을 엄청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시장을 보니까 어깨가 부딪힐 정도 되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장 경제가 좀 좋아진다.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나아진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이게 여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쭉 돌아다녀 보면 고기 파는 곳에는 가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에요. 예, 이런 광경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광경 2019년에는 봤어요. 2020년 이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광경. 이렇게 이 한우 파는 이 고깃집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고요. 전체 가락시장 전체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거 저는 실제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걸 보니까 현장 경제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수용품도 보세요. 지금 제수용품이 쭉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쭉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추석 대목은 있답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올해는 대목이 그만큼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나마 참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김성희님, 한우 비싸서 추석 때나 먹어보자. 그렇게 되겠죠. 그런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위티님도 대목 및 풍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기분까지.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장 경기가 바닥 경기가 워낙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손님이 많으니까 저도 놀랐다니까요. 제가 말입니다. 고기를 사면서 첫 번째 가서 등심을 사려고 했더니요. 한 팩밖에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서 한 팩만 살 수는 없잖아요. 한 곳에서 사야지 또 낫지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제가 샀습니다. 다른 쪽에 옮겨가서. 그랬더니 거기서도요. 이게 사실은 추석 대목이라서 올랐을 거예요. 이 대목 때는 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세 명이 아주 뭐 풍족하게 먹으면서요. 한우를 그것도 등심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요. 먹으면서 한 12만 원? 12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싸게 나왔죠. 그만큼 말입니다. 풍족하게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경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사람이 붐비는 것이 결국은요.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징조니까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왕 이렇게 되는 거 말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5중고 6중고라고 하잖아요. 인건비도 높고 원재료비도 높고 공과금이 높아서 전기 가스비 장난 아니다. 임대료까지 올라간다. 게다가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데 이거 말입니다. 오늘 현장 경기를 보니까 정부가 조금만 마중물만 부어주면 이게 자영업자들이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요. 인건비만 하더라도 이게 최저임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개혁해 주면 되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추석 대목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 이유가요, 여러분. 정부가 쿠폰을 풀었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제가 쿠폰 푸는데 그 장면도 봤는데 줄이 말입니다. 한 100m는 서 있더라고. 100m는요. 그러니까 쿠폰을 뿌리니까 전부 다 여기서 사고 쿠폰으로 또 환급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자영업자들에게도 좀 이게 인건비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 이거는 해결해 줄 수 있거든, 정부가요. 당장 주휴수당만 하더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이런 것만 해결해 줘도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숨통을 튄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숨통을 튀는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가스비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단가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인건비 숨통, 재료비 숨통 뭐 이런 거.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핵심이라는 게 인건비고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 바닥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요. 방법 없습니다. 정부는 뭐 긴축 예산을 하니까 돈 안 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규제 혁파, 규제 개혁을 해야죠. 그래야지 말입니다. 각종 규제도 개혁하고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면 자영업자들도요. 소득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자영업자 사업소득 2023년 1분기가 마이너스 3.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올려야 되는 거. 그나마 말입니다. 추석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또 떨어질까 저는 두렵습니다. 2분기가 이제 곧 통계가 나올 텐데 통계가 나오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알 겁니다. 그러나 3분기는 좀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2022년 2분기에 14.1%가 오르고요. 2022년 3분기에 11.4%. 이 전분기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좋아진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입니다. 2022년처럼 2023년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추석에도 좀 여유 있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좀 경제적 평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뭔가 바닥 경제가 좋아진다. 추석 대목이 있다.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 바닥 경제에는 큰 행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니까 다행이죠. 뭐. 바닥이 빨리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가 높아지고요. 소비가 높아지면 우리 경제 자체가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